반갑습니다. 심기현입니다. 페미니즘으로 철학하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 인권 옹호론을 먼저 살펴보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학교 강의에서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어서 계속 해보고 싶어서 먼저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여성 인권 옹호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줄 책이 바로 이거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상권이고 이게 학어인데요. 저자 소개를 한번 볼까요? 케이트 밀렛은 1934년 미국의 아일랜드계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14세 되던 해에 급한 성격의 포음가였던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막심한 고생을 한 밀레트는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고 우등생으로 졸업하였다. 그 후 밀레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학하여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을 전공하였다. 자, 케이트가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을 전공한 것이 아마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빅토리아 시대에서의 여성은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여성이 가정에 편입이 되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역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분명하게 갈랐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1961년부터 2년 동안 일본에 체제하여 조각을 공부하였고 뉴요크에서 돌아와 헌터 대학과 버나드 대학에서 교편 생활을 하였다. 1964년 이후에 여성해방운동에 열렬하게 참여하고 있는 밀레트는 1970년 3월에 유명한 성정치학을 탈고하였고 급기야 그의 8월 31일자 타임지 표제의 화제 인물로 등장하였다라고 이제 저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박사학위 논문이죠. 케이트 밀렛의 박사학위 논문 1969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70년에 이것을 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케이트 밀렛은 이 책에서 역사적 가부장제를 현대적 용어로 다시 말하고 그것을 재정립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위와 기질, 성역할에 근거한 지배적인 정치 제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어떤 믿음의 체계로 간주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케이트 밀렛이 연구했던 문학이 바로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이었죠. 빅토리아 시대는 그야말로 가부장제의 여성 착취적 성관습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엥겔스는 케이트 밀렛이 여기에서 엥겔스가 가부장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엥겔스가 바로 빅토리아 시대의 상상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케이트 밀렛은 보고 있는 거죠. 엥겔스에 따르면 여성은 섹슈얼리티를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공동체들 무리 속에 여성이 이용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남성에게만 소유되는 것이 낫다고 여성 스스로가 추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남성과의 관계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억압이다라고 케이트 밀렛은 보고 엥겔스 또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부장제의 모습이에요. 케이트 밀렛은 가부장제가 승리하게 된 토대를 형성한 결정적 요인을 부권제의 발견에서 찾습니다. 특히 엥겔스는 여성의 거대한 역사적 패배, 바로 이것을 역사적 패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부장제가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엥겔스는 여성이 일부 일처제를 선호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일처제가 되었을 때 여성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여성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부 일처제로 인해서
북권제가 발견이 되었고 이 북권제가 바로 가부장제로 이행하게 된 겁니다. 일부 일체제와 여성을 소유하고 격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도 북권제는 확립될 수 없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일부 일처제로 인해서 북권제가 발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저절로 발견이 된 것은 아닐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북권제에서 북권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가축을 통해서인데요. 인간이 가축을 기르잖아요. 근데 새끼가 어떻게 생기는지 당연히 관찰을 하게 될 겁니다. 새끼를 까기 위해서 수컷은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암컷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데 일종의 격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남성은 출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산을 경제적으로 혹은 또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가부장제의 출현으로 여성은 단순한 도구로만 간주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하는 아기를 낳는 출산하는 도구 이렇게 이해가 된 거죠. 남자의 출산은 여성이 없이 가능했다라고 신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아테나를 머리로 낳았던 것도 그 한 사례가 되겠죠. 또 아담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 남성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성은 남성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의 위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자 주체인 남성들은 자기가 주체이자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가부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부장은 다른 가부장과 자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투게 되죠. 일종의 전쟁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듯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 전리품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남성은 칼과 총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긴 하지만 동시에 명예를 얻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여성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간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부장제는 거대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그늘에 없으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문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 여성들이 처해 있었던 거죠. 가부장적 가정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부장제는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케이트 밀렛이 여는 말 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책은 일부에서 성이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케이트 밀렛은 성행위에 대해서 문학적 묘사를 그 사례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권력과 지배의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케이트 밀렛은 문학책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의 2부에 들어가면 가부장제를 정치 제도로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성정치학의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물론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케이트 밀렛이 이 책 속에서 소개한 사례들입니다. 헬렌 밀러의 소설 섹서스가 있죠. 이 섹서스에서 친구의 아내와의 섹스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벨이 어떻게 그녀를 성적 대상화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묘사되고 있는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가 읽으면서 보면 성애라기보다는 여성에게 가하는 권력 행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죠. 나는 말하자면 아이다가 섹스 상대로 어떨까 하고 가끔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아이다가 바로 이제 친구의 아내이죠. 아이다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나는 초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다는 그걸 눈치채고 화가 났던 것이다. 여성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이 주인공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 사례들에서 묘사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노골적인 묘사들을 빠뜨리지 않고 케이트 밀렛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배와 권력 개념이 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정말로 성관계가 정치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부분 제가 던진 질문, 물론 케이트 밀렛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